나이가 들면 세월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주름도 늘고 기력도 줄고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이 쌓였는데도 행동이 가볍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괜히 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태도와 품위를 지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나이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면 정말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이 먹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없어 보이는 건 돈 문제로 속 좁게 구는 겁니다. 술값 한번 계산하는 문제, 밥값 누가 냈는지 따지는 문제, 혹은 작은 돈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 이런 모습은 인생의 연륜보다는 궁상맞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돈은 소중합니다. 나이 들어 수입이 줄어들면 더 아쉽고 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작은 돈 때문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면 돈보다 더 큰 인간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몇천 원 차이로 계산기를 꺼내들거나 할인 쿠폰을 여러 개 사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오히려 연륜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정도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젊은 직원에게 1,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2장 내밀며 이것도 쓸 수 있지 않냐고 따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규정상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시고도 계속 우기시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참 불편해 보였습니다. 2,000원을 아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은 셈이죠.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며 자꾸 옛날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늘 자랑이 섞여 있는 사람. 나이 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는 많아지지만 자꾸만 자랑처럼 흘러가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성취를 늘어놓으며 너희는 나만 못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없어 보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미 부장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 같은 말들은 세대 간의 벽만 높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찬란했던 과거라 해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멋진 노인은 자랑하지 않아도 삶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투와 태도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진정한 연륜은 과시가 아닌 겸손에서 나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신입사원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면 나는 20대에 벌써 팀장이었어.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처음엔 경험 많은 선배의 조언으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직원들이 그분을 피하게 되더군요. 결국 혼자 남게 되신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이 들어 입에 남 험담이 붙어 있으면 듣는 이들이 피곤해집니다. 쟤는 원래 그래. 저 집은 망했대. 누가 이혼했다더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 그 나이에 뭘 배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을 흉보며 위안을 얻는 건 젊을 때도 없어 보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더욱 초라해집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이 많을수록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험담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경솔하게 구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입니다. 몇 분이 모여 앉아 이웃집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온통 험담과 비판뿐입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아 옆집 아들은 취업도 못했으면서 놀기만 해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과연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걸까 싶습니다. 버스 자리, 마트 계산 순서, 사소한 예절 문제로 큰 소리치는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사소한 것까지 못 참고 시비를 거는 건 그저 속이 좁아 보일 뿐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내가 너 부모 뻘인데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나이가 권위는 아닙니다. 나이 들어 존중받는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다운 사람은 사소한 실수나 불편함에도 여유롭게 대처합니다. 괜찮다라는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계산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어요. 바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몇 초 더 기다려야 했던 것 뿐이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 뒤에 줄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반면 그 다음 순서의 할아버지는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는구나.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분의 품격 차이는 정말 컸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우리 딸은 의사다. 혹은 반대로 우리 자식은 속만 썩인다.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늘어놓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자랑하거나 흉보는 순간 스스로 품위를 잃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자식 자랑을 계속 들어야 하는 심정이 어떨까요? 반대로 자식 걱정을 하소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 한 자식 걱정, 취업 안 된 자식 걱정을 남들 앞에서 털어놓는 건 자식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좋든 싫든 남들 앞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 몇 분의 이모님들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경쟁이 벌어져요. 우리 큰아들은 의사고 작은아들은 변호사야. 우리 딸은 대학 교수 남편 만나서 잘 살아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그중 한 분의 자녀가 실제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허세였던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심 불안하고 걱정이 많구나 하고요. 나이 들수록 입에서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많아진다면 듣는 사람은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에 내가 얼마나 적응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한다. 예의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들이 인사할 만한 어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 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륜은 투정이 아니라 지혜로 드러나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자신만의 가치관은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드리려고 하자 아니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너는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앉아 있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착한 애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른다고 투덜거리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반대셨죠. 없는 걸 있는 척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명품 시계, 비싼 옷, 고급 차를 과시하면서 사실은 생활이 빠듯하다면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허세는 젊을 때도 유치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더 쓸쓸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체면을 차리려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진짜 품격은 비싼 것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은 비싼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평범한 셔츠를 입고도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싼 옷을 입고도 촌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에요. 특별히 비싸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워낙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으셔서 모든 분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명품 로고가 큼직하게 새겨진 옷만 골라 입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그분은 과시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군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 이런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없어 보이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세월이 아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나이를 방패로 삼아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해야 한다. 어른한테 말대답하냐. 같은 식의 태도는 진정한 어른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본 예절 하나만 잘 지켜도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주기, 식당에서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하기,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하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인상을 남깁니다. 최근 식당에서 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알바생에게 고생 많다.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산할 때도 고맙다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알바생의 얼굴이 정말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 할머니가 나가신 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고 고집만 세우며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대화는 막히고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봐라.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물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과 포용력으로 존경받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도 새로운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는 분 중에 정말 대조적인 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뭔가 이야기하면 항상 그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시작하세요.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다른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내가 경험한 것과는 좀 다르네.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후자의 할아버지를 더 편안해하고 존경합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기 관리는 필요합니다. 머리를 감지 않고 다니거나 늘 구겨진 옷차림, 불결한 손톱. 이런 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단정함은 언제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의 어르신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름도 묻지 않고 야, 거기 젊은 사람, 아가씨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은 무례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상점에서 직원들에게 야, 이봐 같은 호칭을 쓰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젊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는 풍경인데 어떤 할아버지는 계산하는 직원에게 야, 이것 좀 빨리 해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할아버지는 젊은 친구, 수고 많네.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라고 말씀하시죠. 두 분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달라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싶어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탁하지도 않은 조언을 계속 늘어놓거나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그 직장은 전망이 없어.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불만이 바로 이거예요. 어른들이 부탁하지도 않은 조언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죠.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해요. 특히 연애나 결혼, 진로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옛날이 좋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소통을 막는 벽이 됩니다. 물론 과거의 좋은 점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부정하거나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정이 없어졌다. 같은 말들을 자주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는 정과 사랑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학생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말로 늘어놓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 하나가 긴 설교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정한 어른다움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존경받으려 하지 말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셋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젊음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진정한 어른다움의 표현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들겠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에, 친구가 있을 때는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섯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한다. 요즘 것들을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매력적입니다. 일곱째, 세대 간의 다리 역할하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이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기성세대도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서로를 이해시켜주는 것이죠.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 주변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도 모르는 게 많다. 요즘 세상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넷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없어 보이는 행동에 매달리는 순간 남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태도 하나만 달라져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없어 보이는 행동을 내려놓고 더 멋지게 늙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름살과 흰머리는 시간의 흔적이지만 품위와 인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젊으니까라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여유는 없어집니다. 대신 연륜이 있으니까라는 기대를 받게 되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어른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조금씩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배려심 깊고, 조금 더 이해심 많고, 조금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나이 든다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몇 살이든 상관없이 겸손하고 배려심 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젊어도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죠.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자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